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출발합니다. 한수정입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여파로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2% 넘는 하락세 보이면서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아마 아침에 주식 계좌 보신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도 크게 개파락하면서 출발했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는 양시장이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양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요. 여전히 게임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여기에 오미크론의 여파로 진단키트나 백신, 코로나19 치료제 등의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도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전장 이후에 오후장 전략들 저희와 함께 짚어보시면서 마감장까지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참여 가능하죠.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방송 보시면서 시장과 관련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서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위원님들과 가깝게 소통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2022년 시크릿 코드 대공개 오프라인 강연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찾아갑니다. 박원재 이지환 전문위원님이 일산으로 찾아가니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운 시장 상황 버티고 계신 분들 내년에 대비하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방법은 옆에 QR코드 찍고 간편하게 입장하셔도 되고요. 아래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강연에 참석하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증정될 예정이니까요. 아래 전화번호로 참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요일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장 이제 들여다봐야 되겠죠? 실시간 검색어 상위 종목과 특징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김혜연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가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전일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2%대 하락세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나 오늘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회복세를 보이던 경제 활동에 다시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오늘 장중 한때 2,910포인트대 이탈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낙폭 많이 줄여 나가주고 있습니다. 현재 0.46% 빠진 2,922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현재 1,000포인트대로 회복을 해주었습니다. 0.55% 밀려난 1,000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여전히 하락하는 종목 수가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5거래일 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데요. 기관 현재 7,037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702억 원 현재 매수 우위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기관 624억 원, 외국인은 1,633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주들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죠. WHO에서 오미크론을 우려 변이로 지정을 했습니다.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또 백신의 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소식이 오늘 진단키트, 백신 같은 관련주들이 강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판정을 위한 PCR 검사법을 개발하는데 현재는 최소 1에서 2주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시즌 현재 5.98% 강세 보여지고 있고요. 이틀 후 22%대 급등세에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소마젠도 현재 28%대 급등한 1,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가 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글로벌 금리가 대폭 하락 중이고요. 유가 급락, 원화 약세 같은 문제들 나오면서 금융주들이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부채 구조조정 정책의 약화는 또 전통 금융주들에게는 부정적인 뉴스라고 합니다. KB금융 0.54% 하락세 보여지고 있고요. 대신증권 2.56% 밀려난 19,000원에 제주은행도 현재 2%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종목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삼성전자가 약하지만 빨간불 지켜내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가 오늘 강세 보이고 카카오뱅크와 게임주 모두 상승세 보여지고 있는데 카카오가 함께 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스퀘어 인적 분할 후 재상장 첫날인 오늘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티웨이항공은 변이 바이러스로 강력한 봉쇄 조치를 취하는 국가들이 생기면서 항공주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세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티웨이항공이 오늘 낙폭이 깊은 상황입니다. 그럼 먼저 두산중공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결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급락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가 희석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장중에 2만 원대 이탈하기도 했습니다. 2만 원대 이탈한 건 한 달 만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13%대 하락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메이드맥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맥스가 미르포의 개발 회사인 위메이드 넥스트를 자회사로 편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늘 주가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위메이드 넥스트를 자회사로 편입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고요. 54,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한컷 라이프케어가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마스크 관련주들도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컵 라이브케어는 방위사업총 물품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세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11%대 급등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8,650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 시각 시황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이 월등히 많은 상황 속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각각의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이 상승과 하락을 오가고 있습니다. 객장 상황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나 오늘도 지수는 좀 부진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객장 상황 먼저 들어볼까요? 네, 우선 이 시각 현재 수급 주체별 매일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크래프톤, SK텔레콤, 카카오뱅크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LNF, JYP 엔터테인먼트, CIS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SK텔레콤 등을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위메이드맥스, LNF, 아톤 등을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와 또 통신주 이쪽으로 좀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심으로 한 이 반도체 업종으로 집중적인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늘 시장이 좀 낙폭을 좀 축소하는 좀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오전장에 많이 힘들었었던 우리 시장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시장 한마디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 주말 이제 글로벌 증시 하락 여파에 따라서 이제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양시장 모두 초반에 이제 급락세를 기록을 하다가 지금 오늘 이제 기관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되면서 점진적으로 낙폭을 좀 축소하고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국내 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매물이 좀 출가되면서 하락을 했는데요. 현재 지금 글로벌 그 변이 바이러스 확산의 우려감에 지금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난 금요일에 2% 이상 급락을 했고요. 또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4% 이상 급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을 봤을 때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그래도 선방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국내 증시는 그 반도체 업종 또 바이오 업종이 시가총액 상위 주에 좀 포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도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이 오늘 그래도 상승 흐름이 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바이오 업종이 또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지수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축소되는 그런 부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제 경기 민감주들은 오늘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사실상 체감 지수는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바이오, 게임, 2차 전지, 메타버스, NFT 이러한 관련주들만이 이제 강세 흐름을 좀 띠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지금 최근에 시장 동향이 역시나 개별 이러한 테마 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객장 상황 여기까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여운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내일의 붐으로 이어집니다. 네, 내일의 붐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오늘도 종목들을 잘 잡아내신 분이 있는데요. 민경철 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부터 6거래 연속 상한가를 잡아낸 남자 민경철, 줄여서 이제 상남자 민경철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남자라고 하셨는데 아마 닉네임에 걸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속해서 내일의 붐 함께해 주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 상승률 현황은 어떤지 또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나오셨는지 하나씩 차례대로 확인해 보시죠. 네, 매일 한 종목씩 포트에 편입시키고요. 종목은 최대 5개까지 포트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제시된 손절가 이탈 시 포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고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 톡방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상승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요. 좋은 상승률 보여줬죠. 에이펙트가 0.58% 상승률 구간이고요. 코콤이 7.97% 소개해 주시자마자 하루 만에 이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S맥도 3.0% 정도의 수익 구간으로 순항하고 있고요. 자, 영보화학이 13.93%의 상승률 보여지고 있습니다. TBC는 다소 아쉽네요. 4.17% 하락 구간이고요. 지금까지 상승률 베스트 탑5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들 내일의 붐 함께 하시면요. 정말 이 정도의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램테크놀로지가 72.39%의 상승률 보여줬고요. 정원엔시스가 45.80%, 고려시멘트가 21.47%, 아진산업이 20.31%, 그리고 NVH코리아가 지금 탑5에 들어가 있네요. 14.42%로 오늘도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내일의 붐 종목 힌트 한번 살펴보시죠. 바닥에 위치한 코로나19 관련주다 하셨고요. 클린룸, 마스크 관련 사업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이 오미크론의 확산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코로나19 관련주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여러분들 아시겠나요? 유튜브 채팅창에서 이야기 나눠보셔도 되고요. 궁금하신 분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전략과 노란톡 입장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을 보니까요. 오늘은 먼저 이 종목 힌트 알아봤잖아요. 힌트 네. 투자 포인트를 먼저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자세하게 오늘 종목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네, 일단 오늘의 종목은요. 일단 코로나 이제 델타에 이어서 더 진화된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서 다시 한번 바닥에 위치한 코로나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슈팅 메커니즘을 제가 가져왔고요. 두 번째 힌트 보겠습니다. 자, 과거 이제 클린룸 그리고 클린룸은 우리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백신과 관련된 부분들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요. 그리고 마스크 관련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 코로나 관련된 테마와 이슈로 좀 부각이 됐었던 종목이다라는 좀 힌트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힌트 있나요? 자, 2008년도부터 꾸준한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다. 이 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실제로 우리 작년에 코스닥 제약바이오 업체들
진단키트 업체들 혹은 마스크 업체들 우리가 뭐 한다 트라이 하겠다 도전하겠다 해놓고 막상 뚜껑 열어봤는데 재무제표상 실적 안 나온 회사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맞아요. 그 회사들은 실적에 기반하지 않고 정말 이슈와 테마만으로 단기 급등한 이후에 지금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코로나 터지고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성과를 못 보여준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네. 확률상 앞으로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관점에서 본 기업은 2008년도부터 꾸준하게 영업이익을 내는 기업일 뿐만 아니라 작년에 코로나 실질적인 수혜주로서 재무제표상의 막대한 영업이익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또다시 바닥에 위치해 있고 이제 막 대시세 상승 초입은 아니지만 대시세 상승 초입을 위하여 잠깐 엉덩이를 이렇게 살짝 든 정도의 기술적 구간에 위치해 있다고 판단해서 제가 오늘 붐 종목으로 선별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자 포인트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또 이제 노란톡에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이 네. 상남자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네. 상승세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들어보고 종목을 공개할까 봐요. 알겠습니다. 네. 이 종목을 들으면은 일단 뭐 2시간 동안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셔야 되는데 네. 일단 제가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돈줄을 아주 그냥 확 그냥 돈줄 맛보고 싶으신 분들 수익과 행복에 미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제가 노랑톡 들어오셔라. 우리 방송 시작하기 전 일주일 동안 수익과 행복의 행복 도파민에 취하게 해드리겠다. 네, 여러분 슬픈 따위는 잊어버릴 수 있도록 네. 상한가를 만들어 드리겠다라고 강하게 좀 포부를 밝힌 바 있는데요. 제가 10월 21일 목요일자 자, 이 종목이 네오크레마 종목이 자, 과거에 고가 대비 마이너스 40% 폭락하고 그다음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자, 수반하면서 주요한 매물 구간을 자, 뚫어냈었던 자, 10월 21일 딱 5주 전입니다. 자, 5주 전 제가 네오크레마 종목 종가 베팅으로 공략하는 걸 공고 드리고 오늘 장중에 플러스 30%. 자, 지금은 25%입니다. 하지만 장중 플러스 30%. 자, 상한가까지의 추가 시세를 기록하면서 자, 우리가 공략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수십 %의 수익을 챙겼는데 또다시 장중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5주 전 노랑톡 입장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돈줄을 남겨드린 네. 종목이 되겠고 제가 대시세 초입이라고 목소리 높여서 말씀드렸던 그 이유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은 깨우치지 않으셨을까? 정말로. 네. 정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큰 그림에서 보니까 뭐다? 자, 40% 조정받은 이 공포 구간에서는 공략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이후에 만들어진 시작하는 시점 우리 대시세 상승의 초입에서는 공략을 해야지 우리가 100%의 대시세를 노려볼 수가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오늘 이 네오크레마 100% 수익 못 내신 분들 어떡할까요? 저는 그때 노랑톡이 없었습니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야겠죠. 제2의 네오크레마 제가 네. 또 저격해 드릴 거니까 노랑톡에 입장해 계시면 된다라는 또 이야기 남겨드리고 네. 사실 자, 지난주 월요일부터 6번 연속으로 상한가를 잡아냈는데 그러게요. 자, 앞으로도 잡아낸다는 확신과 보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상한가만 꿈꾸면서 일어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다른 또 상한가 종목들 잡을 수 있게 제가 또 최선을 다해서 정진해 나갈 예정이니까요. 노랑톡 입장하셔가지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방송에서 소개시켜드릴 종목도 코로나 관련주로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오크레마 진짜 제2의 네오크레마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지금 너무나도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노란톡방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뿐만이 아니죠. 네오크레마뿐만이 아니라 지금 영보화학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상승세 굉장히 가팔랐거든요. 네네. 이 종목도 리뷰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 영보화학은 네. 아까 네오크레마 종목처럼 상한가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10% 정도의 이틀 만의 시세를 좀 분출시킨 종목이라서 우리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자,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자, 조정 구간 자, 6,000원에서 4,000원까지 거의 마이너스 30% 폭락 나왔고요. 그 이후에 만들어진 일봉상 우리 추세 하단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자, 조정 구간에서 눈 씻고 찾아봐고 눈을 아무리 크게 떠도 안경을 쓰고 렌즈를 껴도 볼 수 없었던 대량의 거래대금이 자, 지난주 목요일에 터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에 자, 종가로 우리 종가 베팅 합니다. 시청자분들 이거 붐 종목으로 대시대 초입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 영보화학 굉장히 뭐 강조를
지난주 목요일에 진행해 드렸습니다. 서울경제 영보학이라고 너튜브에 검색하시면 네, 그 자료 영상 남아 있으니까 과거 매수했었던 네,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장중에 우리 영보화학이 플러스 12.77%까지 올라오면서 자, 우리가 공략하고 2년 지나가지고 10% 수익 낸 거 아닙니다. 2달 지나서 10% 수익 낸 거 아니죠. 금요일, 월요일 딱 이틀 지났는데 우리에게 10%라는 상승률을 폭락장에서 안겨준 종목이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어떻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이 월등히 많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종합 잠깐 검색해서 보고 가도록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종합을 제가 검색해서 보시면 자, 오늘 거의 뭐 1,800, 네, 1,900여 개 가까운 종목들이 떨어지고 있고 장중에는 2,000여 개 종목들이 떨어졌는데 자,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상한가 종목 잡아냈고 우리 영보화학 장중에 10% 이틀 만에 추가 수익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안겨드렸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오늘 종목도 정말 이제 선별해서 네, 정말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는 종목들을 준비했으니까 네,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영보학 같은 경우에도 겸손할 상승률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낙 또 네오크레마 그리고 지난주 내내 상한가를 잡으셨던 위원님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상승률은 뭐 이쯤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도 내일의 붐 함께 하신다면 이런 종목들 놓치지 않고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 톡방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의 붐 종목 오늘 가지고 나오셨던 종목의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일단 코로나19 관련주고 클린룸, 마스크 관련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아주 영업이익이 안 나는 종목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익을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러면 바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요. KM이고요. 083550이 코드 번호입니다. 자, KM 이 종목 그럼 가격 전략을 좀 들어볼까요? 네, 가격 전략은 제가 8,500원 부근 혹은 밑으로 조정받으면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주가가 실시간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현재 한 0.5%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8,100원에서 네. 8,500원 구간 분할 매수 유효하다. 그리고 종가까지 기다려도 8,500원에 오지 않으면 8,500원 부근 네, 아무리 올라도 한 1% 정도 네, 뭐 올라가면은 보내주시고 아직은 1% 정도 밑으로 올라가기 있기 때문에 네. 8,500원 부근에서 종가까지 진입기에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이 매수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사가 영위하는 이제 클린룸에 대한 부분이 아까도 도입부에 조금 설명드렸다시피 앞으로 반도체로도 부각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백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미세먼지나 이런 부분들을 없는 공간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뭐 바이오 그리고 백신 뭐 이런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어내는 관련해서 클린룸이 또 부각이 될 수 있고 음압병실 관련주로도 부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작년에는 이 종목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 수반하면서 주요 매물을 뚫어낸 날이 1월 17일이었습니다. 우한 폐렴 사태 터지고 연휴 끝나고 갑자기 우리 마스크 대란 터지면서 이 종목이 우리 마스크 관련주로 7,600원, 7,700원을 뚫어내자 우리 단기간에 21,000원까지 거의 한 3배 정도, 2.5배 정도의 좀 뜨거운 시세가 과거 분출된 과거력이 있는데요. 네. 자, 그 이후에 만들어진 상승분을 반납한 바닥이 우리 10월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코로나 마스크 관련주로 우리 코로나 테마주로 수백 %의 시세를 기록했는데 그 시세를 다시 다 반납한 바닥에서 오늘 그동안 보지 못했던 역대급의 거래대금은 아니지만 보기 어려웠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직전의 고가를 돌파 시도하는 네, 우리 구간에 위치해 있다. 네. 자, 대시세 상승 초입이라 함은 주요한 매물 구간을 강하게 뚫어내야 되는데 그런 구간을 만들기 위한 네, 오늘 엉덩이를 살짝 올리는 구간까지 오늘 기술적 구간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고 자, 매수가는 아까 8,500원 구간 가능한 8,500원 부근에서 종가 베팅 진행하는 거 권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자, 밑으로는 7,700원만 이탈 안 하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7,700원을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뚫어내자 이게 큰 그림에서 대시세 상승의 초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자, 거래량 동반하면서 주요 저항 라인을 뚫어낸 이후부터는 이 7,700원이 앞으로도 아주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 10월 달에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7,700원 부근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 7,700원이 과거 대시세를 다 반납한 바닥이자 이중바닥이자 삼중바닥 영역대에서 강한 기술적 반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도록 하겠고요. 자, 본 동사의 우리 연간 실적 보겠습니다. 자, 2008년도 실적 400억입니다. 근데 2020년도에는 매출액이 1,800억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19년도에는 영업이익이 72억밖에 안 되던 기업이 영업이익이 6배 늘어났습니다. 오. 왜 늘어났을까요? 마스크가 잘 팔려서 영업이익이 6배가 늘어났고 이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자, KM 지금 시가총액 900억입니다. 대주주 지분이 40% 정도 제가 잠그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자, 시가총액 900억 기업의 대주주가 지분 40% 가지고 있다. 근데 작년 한 해만 영업이익으로 400억을 벌었다. 오. 정말 말도 안 되게 저는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코로나 사태가 백신 접종률이 90%에 육박하게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종식되는 것이 아니냐. 마스크 관련주, 백신 관련주 어차피 실적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앞으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긴 하지만 델타 바이러스에서 한 번 더 진화한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로 마스크 착용 시점이 더욱더 연기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우리 실적에 기반한 우리 KM 종목, 기술적, 우리 청산가치적, 재무적인 관점에서 우리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메리트 있는 종목이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M 오늘의 종목인데요. 뭐 가격이 지금 떨어지지가 않고 오히려 지금 8,65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8,500원 정도까지 지금 매수가를 보고 계시니까요. 계속해서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민경철 이렇게 보내주시면요.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저희 내일의 붐은 서울경제TV 더하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료 온라인 방송도 해주고 계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경철 위원님은요. 12월 18일에 토요일 일산으로 여러분들 찾아뵈러 갑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전화로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저희가 전화 주시면 업종 바이브거 종목까지 보내드리니까요. 계속해서 내일의 분과 수익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경철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의 붐 함께 하셨고요. 이어서는 오늘장 이슈 토픽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국내외 증시 그리고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공포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오미크론 때문인데요. 지금 방역 조치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도 또 한 번 위축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세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망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WHO가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오미크론을 이제 주요 변이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글로벌 증시 특히 유럽 지역에서 3에서 5% 정도 하락을 했고요. 미국 증시도 2% 넘는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 이제 경제가 다시 봉쇄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악화 우려가 이제 좀 시장에서 좀 팽배하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지역에 이제 국가들을 방문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주간 외국인 금지를 시켰고요. 벨기에 같은 경우도 3주간 유흥업소 영업 정지를 하는 등 특별 방역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나온 뉴스로는 일본도 지금 외국인 입국을 단기적으로 일단 금지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직 조금 안 나오긴 했지만 그만큼 글로벌적으로 전부 다 지금 그 경제 봉쇄하는 쪽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향후에 조금 이제 이런 경제 봉쇄가 확산이 되면서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 우려감이 좀 커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새 변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지금 세계적으로 여러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증시에도 불확실성도 커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우리 증시도 오늘 큰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경제에 있어서 위험성 그리고 미치는 타격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정확히 오미크론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단편적으로 일단 소수에서 발생하는 단편적인 얘기만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그 과거의 델타 변이 확산 시점하고는 조금 확실히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델타 변이가 이제 작년 겨울에 했을 때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거의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코로나 백신이 일단은 있는 상황이고 경구용 치료제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경우는 오미크론에 대해서 직접적인 방어는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은 있지만 일단 백신을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체내 코로나에 대한 면역이 상당히 강화된다라는 효과가 있고요. 경구용 치료제는 바이러스 자체의 변이가 없으면 이번 같이 단순하게 스파크 단백질이라는 쪽에만 변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효과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와는 약간 좀 다른 그런 특성을 띠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특성이 파악되는 2, 3주간은 좀 투자에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 그게 뭐 생각보다 뭐 긍정적이다, 뭐 그렇게 심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단기간 영악화를 하고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뭐 마지막 변이 바이러스다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치사율도 좀 낮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또 그만큼 대응도 빠르게 되고 있으니까 생각보다는 크게 악화되지 않을 가능성도 계속 점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내에서는 또 진단키트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국내외 제약바이오 업체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좋은 섹터 있다면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마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뭐 바이러스, 그러니까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오늘 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백신, 진단 키트 관련돼서 지금 좀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게 오래 갈 걸로는 보이지는 않고요. 아마 단기적인 영향으로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 관련주는 지금 PCR 검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변이로 쉽게 확인할 수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단 키트는 이렇게 오미크론 관련된 그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키트가 먼저 개발하는 회사 중심으로는 아마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국내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 업체로는 당분간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 개발 중인 후보 물질에 대한 성능을 재평가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그러다 보면 개발 시간이 지금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지금 효과 유무를 조금 더 검증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투자하실 때는 조금 더 지켜보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 상황도 좀 살펴보면요. 연말에 좀 상승장을 기대를 했었는데 아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러한 불확실성이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전망은 어떻게 보시고 또 대응책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최소한 오미크론 관련돼서는 2, 3주 동안은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12월이 다 될 거고요. 최근에 그 확진자 수 증가에 따라서 지금 계속 그 위드 코로나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가 아마 시장의 좀 관심사로 보여질 것 같고요. 아마 올해 내에는 이런 위드 코로나 상황이 이어도 불안감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급망 관련된 이슈가 계속 지금 불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는 박스권 내에서 아마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내년장에 대비한 그런 대응하는 전략이 아마 지금부터 좀 준비해 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2, 3주간은 조심하자라는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어서 이슈 칼럼으로 이어집니다. 네,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호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네. 이 오미크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증시가 많이 휘청였었습니다.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증시도 그랬던 것 같은데 주요국 증시 흐름 좀 한번 짚어주시죠. 네, 뭐 이렇게 다들 이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말장 그리고 오늘 이렇게 겪으면서 느끼는 게 네. 이제 시장은 어차피 이 덜컹거리는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즉 계속해서 변동성 구간일 거예요. 굳이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출현한다 이게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악재성이다 싶은 그런 어떤 재료가 나오면은 이런 식의 생각보다도 더 많이 장이 출렁거릴 수 있는 네. 그런 환경이에요. 제일 큰 이유는 제가 봐서는 그놈의 기계들 때문입니다. 기계요. 그 알고리즘 매매. 아. 예, 그러니 다들 나름대로 뭐 각자의 포지션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입력돼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주가가 됐건 유가가 됐건 어느 정도에 와 있을 때 그 정도 오면은 나는 포지션을 정리한다, 매도한다 이런 어떤 조건이 부여되어 있을 텐데 그게 좀 빨리 터지는 쪽에서는 바로 나오고 그게 또 추가적인 어떤 가격 하락, 지수 하락, 유가 하락을 이끌어내면은 그 다음 또 대기하고 있던 이것들이 연쇄 촉발을 일으킨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오늘 아침에 뭐 개인들이 팔고 싶어서 팔았겠습니까? 개장 초에 순매도가 꽤나 컸잖아요. 네. 그거는 그냥 신용, 물량 이렇게 청산을 정리된 해야 청산하는 되니까요. 그거로 네. 봐야 되겠죠. 자 지금 한번 보시죠. CNBC 같은 경우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제 다우가 900포인트 빠졌다. 장중에는 1000포인트도 넘었습니다만 그래서 뭐 S&P 500도 2% 빠졌는데 금년 들어서 제일 많이 빠진 날이에요. 금년 들어서 뭐 5월 12일 날도 2% 가까이 빠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림도 이렇게 그려놓네요. 금년 들어서 참 많이도 올랐습니다. S&P 500이 25%까지 오르다가 지금 꺾이고 있고 나스닥도 비슷하고 다우가 제일 그나마 못했는데 이제 조금 뭐 테이퍼링 하고 나서 다우가 조금 경기 민감주 쪽 이쪽이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이쪽이 좀 살까 했는데 또 이제 두드려 맞았죠. 나스닥 일간 차트 보시면 이래요. 자 여기서 지금 이 어떤 시장에 기술적으로 이 무거운 부분의 부담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2일 날도 전고점을 열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그날 장중에 그 강세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고 미끄러지더니 자 두드려 맞았는데 이게 지금 2%가 넘는 그거에도 불구하고 얼핏 보면 캔들 보면은 그거 합니다만 그 전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고 월간 차트로 보시면 자 이렇습니다. 자 오늘 내일 남았어요. 오늘 내일 남았는데 11월이 이 월봉을 갖다가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킬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은 딱이 조금 확대한데 보세요. 이 무렵에도 십자형도 나오고 위에서 누르는 유성형도 나오고 했습니다만 그 다음 월에 또다시 뭐 아래 꼬리가 달리고 해서 힘은 살아 있었습니다만 자 요번에 이제 이겨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 유럽의 대표 지수인데 자 보시죠. 이렇게 해서 지난주에 훅 빠져버렸습니다. 이것도 뭐 핑계는 오미크론이죠. 네. 그런데 자 지금 이 선을 갖다 바로 깰 수 있겠느냐? 바로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지수 선물 흐름으로 봐서는 야, 이 선을 바로 깨기는 섭섭하다. 지금 모든 기술적인 신호들은 야, 지금 잘못하면 조심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데다가 여기서 더 밀리면 뭐 후행 스팬 뚫고 내려오고 난리가 나는 장인데 아마 버틸 것 같습니다. 버티지만 이것이 단기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것인지의 여부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보면서 가야 되는 그런 구간이죠. 일본도 보세요. 니케이 보시면은 일본은 지금 여기서 크게 이중천정 만들고 사실은 이 선 우상향하는 이 점선이 깨졌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코로나 장세로 인한 랠리는 어느 정도 금이 갔다라고 할 수 있지만 기어이 한번 전고점 한번 갔다가 또 이렇게 꺾이는 와중에 오늘은 이 선에서 기대가지고 개장 초 급락 출발을 했습니다만 이걸 플러스로 돌릴 정도까지 무슨 기세를 보였으나 지금 오후 들어서 네. 힘이 떨어지고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런 상황. 우리 코스피도 결국은 2,900을 우리 자체적인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보다는 글로벌 변수가 있어야 한번 깨지 않겠나 싶었는데 개장 초 깼고 깨고 지금 강하게 저가 매수 특히 뭐 지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에 계속해서 매수세를 유지하다 보니까 이제 지수는 그거 하는데 지금 아마 그러실 겁니다. 뭐 다 확인해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1000개나 더 많고 맞아요. 코스닥에서도 상승 종목보다 한 800개, 700개 이상 더 하락 종목이 많으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그 체감 지수는 지금보다 훨씬 못하죠. 지금 그런 상황인데 워낙에 기계적으로 정리해야 될 것들은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고 아직까지도 어떤 저가 매수세의 어떤 그 시장 내 기운은 조금 남아 있다 보니까 야, 뭐 오미크론은 이렇게 쫄아야 돼? 이런 부분.
조금 더 이렇게 현실적으로 그리고 좀 이야기하다 보면 좀 다소 서글프지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주변에서 자주 듣는 얘기인데 저는 도저히 거기에 웃기는 웃습니다만 이게 웃는 게 아니죠. 아, 코로나 하면 더 왔으면 좋겠다. 주식에서 돈 좀 벌게. 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그렇죠. 그건 예, 아니죠. 이 네. 말도 안 되는 이런 어떤 그 정서가 퍼져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죠. 미국 이렇게 외신 이렇게 좀 시간 나서 보다 보면은 파우치는 꼴보기도 싫어요. 아주 신이 났어요. 얘기를 하는데 뭐가 이렇게 유행이 다시 열리면은 그 양반은 신이 나더라고요. 뭔 생각인지 이제 그런 상황이고, 예, 여기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것은 그 누구도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파우치도 아니에요. 무슨 남아공 보건장관 뭐 뉴스에 나옵니다만 그 사람들 뭘 알겠습니까? 다들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전파력은 감염은 빨리 되는데 네. 뭐 이렇게 치사율은 뭐 이런 상황인데 이걸 갖다가 결국은 이 정치인들의 판단이죠. 선출직 그 정치인들의 판단인데 이걸 또 그러면 봉쇄로 갈 것이냐. 중국은 아예 뭐 쥐잡듯이 잡을 모양이에요. 뭐 그런 상황인데 과연 작년처럼 그렇게 돌아갈 것인가 아닌가. 그러나 이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그겁니다. 앞으로 꼭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무슨 조금 이런저런 통화 정책이 되었건 아니면 뭐 지표가 되었건 어떤 악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시장은 그 악재의 크기에 비해서 좀 과도한 액션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환경 속에 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출연하셨을 때랑 시장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라졌다고도 달랐죠. 느끼고요. 이 오미크론 출현에 따라서 정말 시장이 정말 그 악재보다 과도하게 영향을 네. 받는다라는 말씀을 너무나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주가뿐만이 아니라 금리, 가상화폐, 국제유가 이런 부분들도 크게 타격을 받았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한번 짚어볼까요? 그러시죠. 네.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미국채 10년물 채권 시장에서 벤치마크죠. 자, 보시다시피 표를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 날 미국채 10년물이 0.16%예요. 포인트. 즉 16bp나 빠집니다. 이거 우리 통상적으로 하루에 움직여봐야 2bp, 3bp예요. 많이 움직여봐야 4, 5bp인데 이게 16bp는 움직였으니 퍼센테이지로는 9.87%. 금리가 하루에 10% 빠진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뭐죠? 요선까지만 밀리고 나서 더 안 밀렸죠. 그러니 여기도 아마 오늘 미국채 수익률 살짝 반등 나올 거예요. 미국 증시도 살짝 반등은 나올 겁니다. 이 선을 단숨에 깨기에는 뭐 손절들 때문에 정리는 하느라고 급하게는 밀렸지만 이 선 진짜 깰 만한 재료 맞는지 그걸 확인하겠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국채 선물 보시면은 이 국채 선물 이렇게 질질 흘러내리는 거는 그거죠. 저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고 최근 끝부분 보시면은 살짝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오히려 조금 반등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좀 밀리는 여기도 기술적인 어떤 흐름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밀려도 이 정도 오니까 서는구나 하는 걸 확인했고 유가 보세요. 자, 이 상황입니다. 도대체 이게 한 13% 빠졌어요. 유가가 하루에 13% 빠졌는데 이게 그냥 오미크론 때문에 글로벌 원유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 때문에 이렇게 했냐 말이죠. 여기는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원유 유가 오른다 쪽에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다들 월 가서 100불 간다고 난리친 게 한참 됐잖아요. 네. 100불 가겠거니 하고 샀던 선수들이 어떠거라 하면서 지금 다 던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보니까 유가도 오늘 반등 시도는 나오겠죠. 묘합니다. 보세요. 작년에 참 코로나라는 시국이 나중에 두고두고 교과서에 실릴 만한 일들을 만들었죠. 선물 가격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40불도 갔었던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갔다가 지금은 또 이렇게 쭉쭉쭉 올라왔던 것이 야 이게 전략 비축류 방출한다는 소식에도 2% 3% 오르던 유가가 네. 이 오미크론 한 방에 훅 날아가네요. 비트코인도 이런 식입니다. 비트코인도 이런 식인데 최근 들어 떨어졌다가 지금 그래도 참 이 시장은 조금만 밀리면 그래도 아직은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러나 큰 흐름에 있어서는 뭐죠?
이 시장도 조금 힘이 딸리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제유가와 가상화폐까지 이렇게 알아봤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또 여전한 것 같아요. 네. 국제금융협회에서 퍼펙트 글로벌 인플레이션 스톰 여기 보고서에 따르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좀 잠잠해지지 않겠다라는 우려스러운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지금 관련 내용 좀 전해주세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오미크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지난주까지만 하던 누는 어디로 가버리고 네. 순식간에 훌쩍 뛰어서 오미크론인데 그 이름을 변경한 게 오미크론인 건가? 공식 명칭이 오미크론이 된 건가? 아니면 미우까지 나왔다가 네. 미우 변이까지 나왔으니까 미우 다음이 그리스 알파벳 순서상으로 그다음 누니까 네. 뭐 뉴라기도 하고 누라기도 하는데 누죠, 누. 저도 그 부분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뭐 하나 있는 걸 갖다가 소문자로 쓰면 XI 이건 누가 어느 분이 심기가 불편해질 수 있을까봐 한 칸 더 띄어서 오미크론. 이거는 뭐 제가 내피셜이 아니고 네. 국내 언론에서까지 그렇게 분석하는 내용이 나오니까 WH가 그 부분은 일 잘해요. 그런 거는. 네. 자, 어쨌거나 그런 상황인데 자 보시죠. 지금 국제금융협회 지금 수정앵커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자, IIF라고 Institute of International Finance니까 국제금융협회 맞죠? 네. 여기가 들어가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발간한 것들이 있는데 끝에서 세 번째, 최근에 한 세 번 되네요. 11월 19일 날 제목이 그러네요. Perfect Global Inflation Storm입니다. 글로벌하게 인플레이션이 폭풍처럼 오는 거예요. 네. 딱 제목에서 느낌이 오죠. Easy money meets tight supply. 이 좌우지간 이 눈먼 돈, 펑펑 풀어제끼던 이 돈들이 또 타이트 서플라이, 공급이 빡빡한 공급망 이거하고 엮여서 지금 온다 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 얘기 여기서 이번 주에 또 키는 그겁니다. 뭐 이번 주에 제롬 파월을 비롯해서 연준 인사들이 연설이 일정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 사람들 말이 궁금해요. 예? 말이 궁금한데 지금 이 IIF 보고서 말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면은 우리는 그 인플레이션도 인플레이션이지만 우리 국내 언론에서는 이번 국제금융협회 보고서에서 가계부채 관련해서 한국이 너무 규모나 속도 측면에서 많고 빠르다 하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우리 언론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지금 이게 37개 주요국 대상으로 했더니만 2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우리가 제일 높네요. 그런 상황이고 가계부채 이게 전체적으로는 부채로 따지면은 일본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이제 가계부채로 따지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전년 동기 대비 변동폭에 있어서도 한국이 제일 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년 단위로 따져봐도 우리가 한 뭐 2016년 대비 한 17%포인트 가까이 올라왔고 일본 6.6, 영국 4.1, 미국 1.7인데 굉장히 급하게 올라왔다. 이게 이제 걱정된다는 얘기고 요것도 조금 더불어서 보시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오늘 올라온 오피니언 안에 일종의 칼럼이죠. 좀 무서운 게 제목이 그러네요. 무서운 게 맞지. 딴 게 아니고 이 논쟁, 네. 인플레가 지금 이미 도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살짝 왔다가 일시적으로 왔다 가는 게 아니고 머물 거랍니다. 계속 머물 것 같은 이 인플레이션이 와 있다는 이게 지금 이기고 있다. 이러한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게 걱정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IIF에서도 워닝을 했다시피 결국 금리를 올리는 것이 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면은 잘못하면은 스파크 리세션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고 더 무서운 거는 저는 이 문장입니다. 정부와 센트럴뱅크 중앙은행들이 out of ammunition 탄약이 점점 실탄이 점점 고갈돼 가는 가운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이 양반들이 뭔 얘기를 하는지 파월을 비롯해서 한번 지켜보시죠. 여기다 대놓고 여기서 쫄아가지고 또 새 변이가 나왔대요. 우리 테이퍼링 속도를 좀 천천히 할까요? 이래버리면 얘는 뭐 영 같이 뭘 논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네. 얼마 움직였다고. 그게 아니고 이 와중에도 자기들의 금리 정상화, 통화 정책 정상화를 향한 기존의 뷰를 그대로 뭐 표명한다면은 시장이 그걸 어떻게 해석해낼지 핵심은 그쪽입니다. 제가 봐서는 오미크론은 그냥 이런다고 뭐 다시 작년같이 전부 전 세계가 봉쇄 가겠어요?
그 두려움이 지금 이렇게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이 네.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럴 건가요? 뭐 그럴 생각으로 모르겠습니다. 그럴 생각을 이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 반응은 뭐죠? 그래 털릴 세력은 털리더라도 우리는 사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와중에 한국 시장을 상대로 한 외국인들의 짤짤이는 계속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묶어놓고 그래서 매주 위클리 옵션을 통해서 네. 짭짤한 짤짤이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녹아나네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이슈 칼럼 짚어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서울경제TV 시크릿 강연에 준비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입니다. 가장 먼저 이지환 박원재 위원님이 일산으로 찾아가는데요. 지금 주식시장 너무나도 힘들고 악재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옆에 QR코드 찍고 입장하셔도 되고요. 아래 전화번호로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도 증정해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